하나는 여기에 있는 하야시 곤스케라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일본의 외교관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얼굴을 내세우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실무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꾸로 세워서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가 기울지 않았다면 그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으셨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든 이름을 여기 모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곳에 그분들의 이름을 새겨두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들이죠, 사실. 왜냐하면 조선시대라는 건 남자가 주도권을 행사했던 사회였으니까요. 못난 남자들, 못난 남편 혹은 못난 아버지를 둔 수많은 소녀들이 일본의 성노예로 끌려가서 고통받았던 그 기억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록을 제가 기획을 해서 여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칙을 받았다 이거예요. 순종 황제 전권 위임장을 받아 곧장 통감부로 가서 데라우치 통감과 회견하여 이란 합병 조약에 상호 조인하고 동위임장을 국내부에 환납했다. 이게 여러분 1910년 8월 22일 날 이완용이 쓴 일기 전체입니다. 문장 한 문장입니다. 500년 된 나라가 기우는 슬픈 장면을 나는 목격했다. 아니, 침략자 일본인 국무원도 그렇게 썼어요. 그 부도덕한 지식인들 혹은 벼슬아치들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백성들은 그 나라 망해버렸던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꽃에 그 흔적을 남겨둔 것입니다. 국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나라가 욕스러움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던 자리라는 뜻이고, 그 당시에는 여기가 한국 통감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치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국치길, 그 다음에 바로 통감부가 1910년부로 총독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 그리고 신사가 두 개 있습니다. 신사터를 거쳐서 한영공원비, 그리고 조선신궁으로 이어지는 그 길까지가 이제 국치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걸 같이 답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제 보고 계시니까 좀 더 안내를 드리자면, 누구나 사실 안내자 없이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이렇게 그 설명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한 10개쯤 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도 답사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다 누구나 다 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국치길이라고 되어 있고,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던, 흔히 이제 사람들이 말할 적에 일제가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는데, 오랫동안 지배했단 말이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제가 정확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은 34년 11개월 보름 동안 지배했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오래 지배했단 말이 저한테 좋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수백 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오면 저절로 조선신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국치터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의 일제가 이 한국 통감부라는 사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건물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어딘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나무, 한 5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그 나무 두 그루가 있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일본인들은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을 외성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본인들 사는 거주지다. 그걸 자기들 굉장히 높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을 지어내기를, 일제가 임진왜란 때, 일본 말로는 못노게 변 그러는데, 그 임진년에 우리를 쳐들어왔을 적에 자기들의 장수들이 이 나무에 말을 메고 놀았다 이런 말을 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도 과거 뭔가 조그만의 근거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 걸 봐서도 이 나무가 대략 500년 정도는, 왜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15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기록에는 40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나무가 그럼 막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말을 묶고 놀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상당히 그때도 굵은 나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나무가 있어서 저쪽이 바로 일제가 우리를 침탈했던 한국 통감부가 있었던, 그리고 1926년도 9월 31일까지는 이곳이 사실상 식민지 통치의 최고 책임자인 조선 총독이 살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이 가장 오래 산 곳은 지금 청와대 자리가 아니라 실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자리로 총독부가 옮겨간 것은 1920
1926년 10월 1일 날 조선총독부가 흔히 말하는 중앙청, 경복궁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1905년도부터 1926년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식민지를 이해하는데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은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다 중앙정보부 건물들입니다.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다들 다 알고 계시죠. 중정. 옛날에는 중정을 남산이라고 그냥 그랬습니다. 남산은 그때 사람이 못 오는 곳이었어요. 여기 중앙정보부가 있는 비밀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도 지금 사람이 오는 공간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일대는 다 일본인들 거주지였고요. 그냥 거주지가 아니고 일본인들 관사 지역이었습니다. 관사. 헌병, 경찰, 뭐 총독부 직원들 이런 데 사는 데였습니다. 1960년 6월 10일 날 중앙정보부법을 만들고는 이곳을 이제 그 자신들이 비밀 통치 기구인 정보기구를 여기에다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지금 이렇게 은빛으로 반짝거리고 있는 저곳이 이제 좀 있으면 빨갛게 바뀌거든요. 우체통처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 자리가 정확하게 저 자리가 육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중앙정보부 육국입니다. 그 육국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혹은 뭐 그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취조하고 고문하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고기육자 육국이다 그랬어요. 무슨 고기 한 점 떼어주지 않고는 살 한 점 떼어주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문받았고요. 그래서 저 자리에 저걸 서울시에서 새로 저쪽을 주차장을 만들면서 저곳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쪽에 이렇게 기억의 공간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자리에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벽과 뭐 바닥도 다 옛날 거 그대로 해서 그 자리에다가 이제 고문했던 그 흔적을 남기는 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대가 일제 때도 다 일본인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 밑에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남산 쪽으로 향해 이동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병탄을 당했던 곳에서 사실은 바로 옆에 건물이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터로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국치를 당할 적의 명칭은 당연히 한국통감부였죠. 한국통감부가 1910년 8월 29일부로 조선 총독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근데 이 조선 총독부 자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뭐 박물관으로 썼고 그리고 이 KBS 방송국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남산 애니메이션 센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들여다보실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자리가 지금 조선 총독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하시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적에는 그 경복궁 앞쪽에 있었던 흔히 말해서 중앙청 이걸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곳에 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일제가 남산을 자신들의 통치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로 남산을 개념화하고 또 그렇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남산에서 한국을 통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통치 아성이 바로 이거 조선 총독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오른쪽에는 총독 관저가 있었고요. 그리고 총독부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 일본인들 가장 먼저 남산에 세운 공식 시설입니다. 경성신사가 있었습니다. 경성신사. 일본에 가면 흔히 있는 그 진자라고 부르는 기도하는 손바닥 이렇게 두 번 치고 하는 그런 그 신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숭의학교 언덕바지에 해당하는데요. 거기에 가보역 기념비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때 이름이 일제였다는 게 아니라 이건 서울시에서 이렇게 붙인 거고요. 이제 가보역 일본인들은 우리가 병역할 때 역자를 씁니다. 전쟁에 나간 거를 마치 마땅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가보역 기념비를 여기에 포탄 모양 전쟁 그거니까 포탄 모양으로 여기에 이제 그런 메모리알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남산에 처음 주둔한 것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남산에 처음 주둔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나서 여기에 비를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가보역 기념비 뒤에 있는 게 경성신사였습니다. 경성신사인데
지금은 숭의여학교가 있는 자리입니다. 숭의여학교 자리가 과거에 신사가 있던 자리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노기신사가 있었습니다. 노기신사는 지금 리라국민학교라고 부르는 그리고 남산원이라고 하는 그 소년들 시설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쪽 같이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사 오실 적에 걸어오시면서 바로 이렇게 같이 찾아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켜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시간의 켜이자 또 남산 올라간다는 걸 그런 걸 같이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기 신사터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리라초등학교하고 남산원이라고 하는 그 소년시설이 있는 이곳은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그 장군이었던 노기 마레스케의 신사가 있던 곳입니다. 노기 마레스케는 너일전쟁 때 류순전투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는 도고 히에치로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이었고 바로 그 사람이 너일전쟁 때 승리 결과물이 뭔가요? 일본에서는 우리는 너일전쟁 따로 알고 을사지역 따로 아는데 너일전쟁의 결과물이 우리에게는 을사늑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조선을 대안적으로 먹어치울 수 있는 법률 힘으로서 근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포츠모스에서 이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일본의 이제 대부분을 이제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조약문을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미국 대통령은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즈벨트하고 12촌 되는 사람인데요. 흔히 아는 거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12촌 형 되는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은 러시아하고 일본의 전쟁을 중재했다는 공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의 수상 결과가 아시아 사람인 우리에게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일이었고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문제는 그들에게는 평화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가져오는 게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게 평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 20세기 초반에 노벨 평화상이 갖고 있는 가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됐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게 된 것이 노기 장군의 덕분이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신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사에 오게 되면 일본의 그 전통 종교이죠. 그냥 단지 신사는 일본의 전통 종교는 아닙니다. 나중에 그거를 원래 전통 신앙이었던 일본의 그 신토 신앙을 일본 제국주의에 하고 맞물려서 만들어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통 종교다 하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신사 들어가는 데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근데 무슬림들도 그러죠. 자기들 사원에 들어가서 손을 씻게 돼 있는데 손을 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손만 씻는다고 말하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로 손을 씻는 함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일본은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누군가 복납했다는 것. 이걸 갖다가 신사를 세운 게 아니라 누군가 이걸 헌납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진자. 누군가 기증했다는 거죠. 일본인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일본말로 쇼와 그렇죠. 쇼와 히로히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쇼와 9년. 그럼 9년이니까 몇 년이겠어요? 쇼와 1년이 192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1935년이겠죠. 35년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일본말로 하면 복납했다라고 헌납했다, 받들어서 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제 유산이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노기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있던 탑의 흔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남산원 주변에 산지에 대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노기 마레스케는 일본에서는 죽은 이 메이지 일본 왕, 우리를 침략했던, 우리가 국치를 강요했던 왕이 바로 일본말로 텐노 그러죠. 텐노가 바로 메이지입니다. 그 메이지가 한 유신을 흉내를 산 게 10월 유신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노기 마레스케는 죽은 뒤에 일본에서 군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군신. 일본에 가면 현재도 노기 마레스케 신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노기 마레스케는 메이지 왕이 죽자 자기 부부가 또 동시에 함께 자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더 높이 추앙되고 있는 그런 일본의 전형적인 사무라이
사회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존중하라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한반도를 침략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은 노기의 덕분에 자기들이 한국에서 행세하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그런 그 노기를 군신으로 추앙하는 신사를 여기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 가면 그 당시에 이 일대에 사용했던 돌들의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쪽에 이렇게 돌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곳 신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기부한 사람들의 편말을 세워놓은 여기 있지 않았겠죠? 이렇게 신사 입구에 가면, 일본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를 이제 허물었죠. 그래서 이게 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게 이 남산원이 허물어질 것 같으니까 절벽을 흙이 쏟아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돌들을 갖다 썼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산 광주, 그러니까 그 광산 이름이죠. 그러니까 광산을 하는 사람이, 소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돌을 바쳤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돌을 바친 사람들 기록이 있고, 이 돌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기증자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을 침략하는데 최선봉에 서서 무력을 행사했던 노기 마레스케의 그 신사가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일본인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이곳에 왔거든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 남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일본의 국가 종교시설, 제국주의 종교시설이 광범하게 있는 그런 공간이 남산이었습니다. 일제에게 남산은 단지 하나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제국주의 통치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통치라고 할 수 있는 신사, 그리고 신궁, 조선 신궁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궁이 있는 그런 거대한 일본 통치 계획의 핵심적인 정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남산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통치의 실질적인 입법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조선 총독부 그가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 종교시설, 그리고 정치시설, 통치시설이 있었죠. 그리고 남산의 북쪽과 남쪽에 군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따 가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일본인들이 여기서 남산을 공원화 시켰거든요. 그 문화시설. 그리고 이 일대에서 일본인들이 광범하게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일상적 거주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행,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포함하면 일본의 조선에 대한 경제 통치의 핵심적인 착취기관이었던 일본의 금융권들, 지금도 우리가 명동 일대에 은행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물건을 가져와서 한국인들이 보고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부럽게 하는 선망 어린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일본 산업의, 일제 산업의 제국주의적 쇼케이스, 명동을 또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 정도의 자기들의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집중했던 것이 서울에 있는 남산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남산이 일본이 여기 살았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대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총본산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남산 북사면, 서북사면 쪽으로는 일본의 모든 통치 이데올로기와 역량이 결집되어 있던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을 거쳐서 이제 지금 숭의학교 자리 입구에서 경성신사의 대략적인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한번 잠깐 둘러보고요. 그리고는 한양공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숭의학교 앞에 있는 육교 위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지금 저 숭의학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곳이 바로 경성신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세운 신사는 바로 이 숭의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숭의학교 바로 앞에 수의실 근처가 갑오 전역
비, 자기들로서는 이제 동학군 그리고 청나라 군대를 진압했다는 그런 기념으로 세웠던 그 메모리얼이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흔히 남산 순환로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산 순환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신궁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 뒤에 이걸 포장하고 도로를 넓힌 것이죠. 사실은 이 길에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길의 이름에 국치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걸 만들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일본의 신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냈던 것이죠.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는 이 기록, 이 길 자체가 일제가 신사 참배하러 가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동참도라고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과학관 있는 데서부터 후암동 쪽으로 난 길이 서참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남산 층계 밑에서 남대문 쪽으로 나 있는 걸 신참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 순환로에 혹시 다들 오시겠죠. 한 번쯤은 오실 때 이곳이 일제가 신궁으로 가기 위해서 냈던 길이었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그 길을 만들 때 사진이 남아 있는데 이 길을 내는 사람들은 다 한복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인들이 여기 와서 나라를 빼앗기고 강제 동원되어서 이 길을 냈다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쪽에 하면 돈가스 집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일제 때 기록을 1926년도 일본 신문을 보면은 남산에 올라가는 곳에 그 비탈길 오른쪽에 동참도 오른쪽에 카페 같은 것들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있는 이 음식점 있는 자리들의 상당 부분들은 일제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